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 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1월 달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5일인데요. 음, 오늘 오늘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인데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제 뭐 내일까지 하면 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근로소득자들 연말정산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이고 지금 이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교직원연금, 이 공적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끝났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도 전화를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본인들도 제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제 뭐 또 핸드폰이라든가 이렇게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많이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이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내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이게 맞냐, 틀리냐, 라는 것들에 대한 또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서류를 진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은 내가 이거 공제를 받아도 됩니까? 라는 것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막 그냥 아무 뭐 이렇게 그런 거 필요 없이 이제 공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뭐 세대주가 받아야 된다거나 뭐 세대주가 아니면 뭐 가족 간에 받을 수 있냐 없냐 뭐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어, 자녀 명의로 투자를 했는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2025년도에 한 1,990만 원,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융소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1,990만 원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2천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2,01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자녀가. 그럼 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2,01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은 분리과세가 되고요. 10만 원 남았으니까 10만 원은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인적 공제가 되지 않겠냐. 150만 원 소득 공제가 되지 않겠냐. 라고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0만 원 받은 자녀의 금융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0만 원을 받은 자녀는 어,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2천만 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전체 금액 2,01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버리거든요. 그럼 100만 원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들도 하시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들 찾아보시죠. 찾아보시는데, 이제, 물론 요즘에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약간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긴 합니다만, 이게 진짜 맞는지라는 것들. 그래서 오늘 이제 국세청을 통해서, 국세청에 제공하는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실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걸 봐야 되고, 또 어떤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하면 되는 것인지, 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자,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 연말정산을 갖다 지금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이제, 음, 자,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이제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을 수 있겠죠. 회사에서 이제 연말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본인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직접 세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라면은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국세청 자료는 자 일단은요, 여기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가보시면 지금 이제 연말정 간소화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고요. 공제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이제 간이로 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홈택스 첫 화면에 뭐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모의 계산에 가면요.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에 2005년 자동 계산 한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총 급여 같은 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7천만 원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요. 네. 뭐,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뭐 한 10% 정도 세금을 냈다. 라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700만 원을 내놨는데 670만 원 정도. 왜? 인적공제 150만 원만 적용을 했을 때 근로소득 공제가 자동으로 되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하면 지금 671만 원을 내야 된다. 29만 원을 환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에다가 자녀를 넣을 수 있겠죠. 배우자도 요즘에는 이제 막 그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자녀를 두 명을 넣었다. 그러면 예? 이제 자녀 두 명 3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4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29만 원에서 156만 원을 환급받는 걸로 지금 어, 자료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근데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되느냐? 자녀가 지금 2,01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넣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좀 알고 싶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든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주만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환대출을 받았는데 대환대출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이자 상환의 공제라든가 그 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신용카드 같은 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지금 신용카드 3천만 원만 써볼까요? 3천만 원만 썼을 때, 네,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 210만 원으로 지금 환급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체육관 같은 데 가는 것도 되냐?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거 가능할 것인지, 라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월세액이요. 네, 월세액도 지금 많이 이제 공제가 좀 많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 뭐 요약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지금 보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모의 계산을 해 보시대요. 이어서 계산을 해 보실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디에 가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 국세청 홈택스 말고요. 국세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세청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회라든가 신고 납부를 하는 곳이고요. 국세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곳인데요. 국세청에 국세 신고 안내가 있습니다. 국세 신고 안내에 여기 연말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종합 안내 뭐 많은 거 나오죠? 여기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2025년 기소 연말정산 종합 안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2025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요 책자 보시죠. 그럼 이제 여기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 2025년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이걸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자, 이 자료가 나올 겁니다. 네. 2025년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네, 원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자, 이 자료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418페이지나 되기 때문에요. 418페이지나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약하고서 뭐 비과세는 뭐고 근로소득 공제는 뭐고 쭉 흐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어떤 것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건 아닙니다만 좀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고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도 기소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들 갖다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세법에 대해서 여기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1페이지부터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차례대로 쭉 나오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는데 자 여기요. 2025년 기소 연말정산 개정 세법 요약 여기 보시면은 뭐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다가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 세공제 금액이 확대됐다더라.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납부자뭐 크게 뭐 관련 없고 고객불로소득 그리고 관련 없고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이 확대가 됐다. 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추가 공제 발달 장애
재발 서비스 이용 증명서 된다더라라는 거 가지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한 공제도 대환대출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겠다라는 거네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반주임대료 요거는 뭐 크게 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정비를 했는데 네. 이제 안 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라든가 네. 이 법인 대표님들 놀아온 상환 공제 네. 이 한도가 상향이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세대 지원 적용 대상을 좀 확대했다라는 것이죠. 주민 여건이라든가 네. 이거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더라. 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법 개정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직접 한번 내가 이거 받아도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도 들어가 보자는 거죠. 음. 그러면 쭉 내려가 보시면 쭉 내려오셨어요? 이게 지금 약간 자료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인적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보시면 이 자료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과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연말정산을 언제 하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네, 여기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 총 금액이 나오면 네,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적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인적 공제 어느 때 되는 것이냐 라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 쭉 나옵니다. 기본 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런 사람들은 몇 살 이후에 출생을 해야만 된다는 게 자세하게 나오죠. 예. 이런 것들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공제도 마찬가지 70 이상이면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1956년도 출생한 분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차례대로 연말정산 순서도에 따라서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합계금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된다더라. 그래서 이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2010만 원은 안 된다. 라는 것들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들도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끔 좀 해놨고요. 저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여기 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가서 해당 항목에 가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명확하게 한 다음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처음 보시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이런 식으로 쭉 찾아보시면 순서대로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쭉 나오고요. 네.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든가 뭐 쭉 나오죠. 의료비라든가. 네. 그래서 한번 요 자료를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납세조합 공제, 그다음에 외국 납세액 공제라든가 이게 월세액 세액 공제도 있을 겁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저 위에 있는 모양이네요. 네. 여기 지금 좀 올라가 볼게요. 대차금 이자 세액 공제 이겠네요. 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를 갖다가 내가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법률 같은 것도 지금 자세하게 지금 여기 요 저축법 저축등록 제한법 95조의 이하 95조의 2조 네, 네. 95의 2조 이 조항에서 보면은 또 이 세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쭉 나와 있습니다. 또 바뀐 내용들 다 적용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 이제 이런 데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연말정산 담당자의 경우와 또 근로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원천징수 의무자 이건 회사 담당자입니다. 담당자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자료가 뜹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25년 기소 원천징수 의무자 담당자를 위해서 연말정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쭉 안내해 놨습니다. 요거는 페이지 수가 좀 적습니다. 28페이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어, 회사가 근로자한테는 뭘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비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마증사 공제 증명 서류는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쭉 나와 있죠. 네. 그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 뭐 잘못 적용한 사례도 있으니까요. 네. 잘못 적용한다고 해서 뭐 국가에서 이분들한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한테 손해가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요. 그다음에 중점 확인 사항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담당자들이 네,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라는 것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것도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정세법 요약이 있었죠? 이런 것도 쭉 나와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아하, 이렇게 바뀌었구나. 작년 대비. 이거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바뀐 내용은 이거다. 그렇다면은 이걸 적용해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 여기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거고 그냥 근로자도 좀 간단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근로자를 위한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네, 이제 근로자를 위한 겁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연말정산을 이렇게 또 안내를 해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언제 납부하나요? 선택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또 회사에 제출할 서류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어디서 그 자료들을 갖다 가져와야만 하는지 라는 것들요. 연말정산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약간 쉽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급여액이 뭔지 가세율이 뭔지 라는 것들이요. 중소기업 취업자분들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자기의 해당 사항을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말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연말에서 미리 보기에서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요. 이런 것들 예상 세액도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 따라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가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가서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 계산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그 맞벌이들, 네, 맞벌이들 또 절세 누가 받은 것이 더 좋느냐 공제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맞벌이면은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출 방법이라든가 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요약해서 여기에서 좀 쭉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면 연말정산 담당자나 아니면 근로자 본인들도요. 본인들도 또 이제 어디다가 또 상담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인지도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국세신고 안내에 국세신고 안내의 연말정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월세액이라든가 주택자금 많이 헷갈리시죠? 요거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도 여기서 좀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자료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상담 도움이라는 데 가시면 또 많은 것들 또 이 Q&A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공제에 배우자 공제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는 게 뭐냐? 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1,9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냐? 네, 가능합니다. 근데 금융소득을 지금 2,100만 원을 받아버렸습니다. 2,100만 원을 받으면은 배우자 기본금이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답니다. 네. 왜? 2천만 원 빼면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이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겁니다. 왜? 2천만 원 초과시는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전액 2,100만 원이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조금 이렇게 쭉 질문사항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라든가 주택임대 차입금, 장기주택장 차입금, 뭐 이런 어,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부모 공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월세세 공제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요.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단독 세대도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해서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듯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네. 우리가 근로소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담당자라든가 근로자 본인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AI한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제 좋은 자료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약간씩 혼동이 되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세법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셔야만 하는데 그 세법을 찾기는 좀 힘들다라는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트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연말정산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상담을, 컨설팅을 할 때, 네,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기 가서 확인을 다 해봅니다. 그건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 국세청에서 만든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어, 거의 이제 100%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혼란을 약간 줄일 수 있을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마냐 제가 이제 작년 한 이맘때쯤 작년 이맘때쯤 한 1월 달쯤 될 겁니다. 1월 이때 좀 자료 올려놓은 게 많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요. 연말정산이라는 그 카테고리 재생 목록 그쪽에 가시면 네,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서 지금 이런 자료들도 같이 활용하셔서 좀 연말정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알람, 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